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경제 이대로 무너질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CNN 비즈니스 영어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China's economy had a miserable year. 2024 might be even worse. 2023년 중국 경제가 비참할 정도였는데 보니까 2024년은 더 나빠질 거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몇 가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GDP로 봤을 때 미국의 한 70%까지 따라갔으니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발돋움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고도 성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죠. 중국의 고도 성장 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 이웃 국가로서 중국의 덕택을 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의 효과를 봐서 수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게 됐습니다.谢谢 중국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서 2050년 정도 됐을 때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중국이 현재는 마치 제2의 일본이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측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의 반열까지 올라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선진국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형국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분석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의 GDP 한 70%까지 따라왔는데 너무 미국과 헤게모니 대결 있죠. 경제 전쟁을 너무 빨리 시작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적으로 성장했었지만 키는 크고 몸집은 늘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컸던 것이 원천 기술이 부족했죠.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 발전을 했는데 그 원천 기술은 결국 유럽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빌려다가 썼는데 이번에 대결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똘똘 뭉쳐서 그 기술을 안 줘버리는 거죠. 봉쇄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성장 발전을 계속 하면서 중국이 좀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는 좀 힘이 약하다는 국가에 대해서 좀 대국의 도량이라든가 대국의 좀 이렇게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좀 제재를 가한다든가 힘으로 억압하려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군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한국을 엄청나게 제재를 가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경제 보복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군을 많이 잃었다. 그랬을 때 좋을 때는 힘 있을 때는 따랐는데 미국과 경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우군들이 서서히 중국을 떠나기 시작해서 지금 공경에 빠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중국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다른 서방 세계와 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극단적인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인구 14억 명의 건강이라든가 보건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나칠 정도로 폐쇄 정책, 봉쇄 정책을 써서 경제가 둔화되어 버렸고요. 또 하나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죠. 중국 공산당은 체제를 더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봉쇄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기준 동안 중국에다 공장 등등 많은 걸 투자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더 이상 중국을 신뢰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거 철수했죠.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캐피털 플라이트로 합니다. 중국에 투자하던 돈을 다 빼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중국의 고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 주축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국 경제의 GDP를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대량으로 경쟁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냐면 중국은 땅을 국가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민간 기업에 빌려줘 가지고 대단히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상가단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분양해 가지고 그 돈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여서 그걸 세수로 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으로 쉽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너무나도 과잉 공급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지방정부가 기업에 빌렸던 부동산 개발이 계획대로 안 되고 세수가 회복되지 않아서 지방정부가 지금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의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이 그냥 채무 불능 상태, 도도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그 중앙정부에서 그 GDP를 크게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프라 개발. 인프라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것도 한계가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 한 몇 년 동안은 중국을 지금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중국을 한 20번 이상 갔다 왔는데 최근에 5년 정도는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 온 매로 전화를 들어보고 중국 유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또 인터넷상에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중국의 인프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대량 인프라를 개발해 가지고 경기를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사라졌던 거죠. 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직업이 많이 사라졌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대학생들의 그 졸업생들 중에서 원하는 직업을 또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50%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취업률이 극도로 떨어졌고 양질의 직업이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기본적으로 소비가 둔화돼 버리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지금 중증위 레벨에 있는데 전체 국민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레벨에 있는데 의외로 생각 이상으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 버렸습니다. 고령화가 지금 중국 레벨 정도의 GDP 기준으로서 GNP죠 기준으로서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의외로 빨리 고령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산 연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동력을 상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진핑 정부 3기죠. 대외정책 중에 가장 컸던 것이 1대1로죠. 1대1로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바다로 연결시키고 땅으로 연결시키죠. 육로로 연결시켜서 중국 옛날 같으면 그 중국의 실크로드화를 전 세계화를 한 거죠. 이때 중국이 대량의 차관을 빌려줘서 우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군을 만들었어요. 돈을 빌려줘 가지고 자기 나라 우군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양적으로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한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뭐 카자흐스탄 등 돈을 다 줬어요. 아프리카 국가에 돈을 다 지원했는데 이 나라들이 좀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자체가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차관을 빌려줬던 돈을 상환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힘들게 벌였던 그 외화를 다 허비해버린 케이스거든요. 물론 그 나라의 네트워크를 지금 빌려준 나라의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파키스탄이라든가 미얀마, 캄보디아 등등 이런 나라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건 사실인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죠.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중국이 경제 지금 나락에 지금 추락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닥터바 중국이 추락합니까? 중국은 추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예측해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또 경제 서로 주고받는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예전과 같이 활기를 되찾아서 한국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고 한국 관광이 또 중국으로 많이 가고 중국 관광이 한국에 많이 오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중국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좀 가깝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옛날의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이었습니다.